애널리스트 톡톡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 스몰캡 담당하시는 김학준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또 코스닥에서 종목들의 탄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스피는 뭐 매크로가 뭐 어떻네, 뭐 관세가 어떻네, 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아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그리고 대선 시즌이다 보니까 네. 코스닥 중소형 좀 많이 매매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갖고 오신 종목들은 혹시 뭐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테마주는 사실 저번 달에 좀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 뭐 저번 달 지금 표 보시면은 이제 저번 달 수익률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유라크이라든가 아니면 미트박스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저희가 지난달에 추천드렸었던 종목들이고 예. 실제 수익률들이 좀 좋게 많이 나왔었죠. 네, 이런 정책 관련주로서 좀 더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지난달에 코스닥이 이제 4.5% 정도 같은 기간 내에서 빠졌었는데 좀 더 확실히 좀 더 아웃퍼폼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포커싱이 좀 관세와 좀 영향이 좀 떨어진 것들 아니면 관세 수혜주 그런 쪽 포커싱을 좀 더 많이 했었었고요. 이번 달은 좀 약간 다르게 이제 확실히 좀 성장성이 좀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좀 더 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번 달 좀 집어 넣었습니다. 어쨌든 성장성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괜찮을 걸 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는 로보티즈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에요, 로보티즈. 네, 로봇 쪽과 관련돼서는 사실 최근에 약간 좀 많이 빠졌었죠. 네, 한 두 달 정도 빠졌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저희는 로봇 쪽과 관련돼서는 대선 공약들도 어쨌든 사실 국민의힘 쪽은 별로 없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은 좀 있어가지고 로봇 쪽도 어느 정도 그런 테마는 약간 탈 수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실적적으로 좀 올라오는 로봇 업체가 생겼다라고 해서 소개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여러 로봇 업체들 아시겠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두산 로보틱스나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많죠. 대부분 다 적자죠. 네. 이 업체는 지금 이제 흑자로 돌아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들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업체는 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액추에이터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로봇의 관절? 맞아, 관절. 네, 관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절 쪽에 해당되는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가 그 동안에는 사실 좀 중소형 그런 쪽을 좀 더 많이 담당했었고 대형이나 뭐 이런 것 쪽은 다른 업체들 뭐 SPG나 뭐 이런 업체들이 좀 많이 했었었는데 휴머노이드는 좀 더 작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좀 더 수요가 좀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휴머노이드는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협동 로봇 말씀을 많이 드렸었을 때는 액추에이터가 7개 들어요. 6개나 7개. 협동 로봇이면 이제 공장에서 쓰는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것들. 그것들은 6, 7개 들어가는데 얘는 4, 50개씩 들어가요. 휴머노이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싶어서 이제 저희는 주목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중국 쪽과 관련돼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대요. 요새 혹시 유튜브나 그런 쪽에서 많이 보시면은 막 그 로봇들이 혼자서 막 움직이는 것들. 그 중국산 로봇이 그렇게 잘 만들었다면서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데모 버전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휴머노이드 만드는 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약간 좀 못 믿을 업체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도 이제 수입 요청들이 있었었고 그 업체가 로보티즈입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매출액들이 최근에 1분기 때 많이 늘어날 걸 보고 있어가지고 실적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 네,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여기도 써놨지만은 양산 레벨 단으로 납품되는 건들이 늘어났어요. 양산 레벨로? 네, 양산이라는 거는 이전까지는 프로토타입 연구 단계용으로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어느 정도 오더 내고 끝났던 것들이 많았었는데 양산 레벨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약간 뭐 파트너사를 찾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납품되는 건들이 늘어났다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흑자 기조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희는 의미가 깊다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쪽으로 해서도 좀 의미가 깊은 것이 이제 중국 쪽 나가는 것 말고도 최근에 AI 워크라 그래서 AI 실제 이제 도움 주는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것도 도움 주는 AI 워커들
네, 일하는 그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AI 워커. 그래서 피지컬 AI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그 젠슨왕이 한 말이잖아요. 네, 한 말이잖아요. 그거에 약간 어느 정도 통용되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여전히 지금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매니플레이터 키트라 그래가지고 이 AI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피지컬 AI 쪽 관련돼서 실제 AI의 로봇의 AI를 입히려고 할 때 이 AI 매니플레이터가 필요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쪽도 지금 개발해가지고 이쪽에 대한 주문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향후에 매출 성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걸로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여기가 원래 그 동안에 자율주행 로봇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돌아다니는 개미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를 달고서 외부 로봇이랑 내부 로봇,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막 서빙하는 로봇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예, 네네. 맞죠, 그것들 이제 서빙 그 호텔에서 실제 룸 서비스하는 로봇이 여기에서 만들었었던 로봇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원래 했었었는데 적자긴 했었어요. 사실 액추에이터는 그 동안에 적자까지는 아니었었고, 요 자율주행 부분이 적자였어가지고 굉장히 좀 항상 적자가 심화되는 모습들 보여줬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그러니까 분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하면서 외부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그쪽에서 사업 확장을 외부 자금 유치를 통해서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속화가 되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이면서 성장성이 높은 사업으로 좀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 업체 지금 로보티지의 2대 주주가 LG전자입니다. 네, 항상 중요한 게 로봇주는 대기업이 끼어 있느냐 안 끼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2대 주주로서 LG전자가 있다는 점은 항상 LG전자가 로봇 관련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도 모멘텀으로 갖고 있고, 그 자율주행이 약간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외부 투자도 좀 받을 수 있고, 또 LG가 붙어 있다는 거. 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이제는 거의 삼성이잖아요. 삼성 네. 로보틱스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로보티즈에 대한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흑자나는 로봇 기업이라는 게 가장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SMCG라는 종목인데, 저는 이거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SMCG는 3월 7일에 저희 그 키움 치료 스펙이랑 스펙 합병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스펙 합병은 대부분 다 상장 잘 모르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네, 이제 저희가 이 업체는 이제 펌텍코리아처럼 용기 만드는 업체예요. 네, 화장품 용기 만드는 네네. 업체인데, 여기는 걔네들과 좀 다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 용기 만드는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리 쪽과 관련돼서 만드는 업체고, 단순 유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유리 가공과 플라스틱 사출까지 토탈 패키지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른 유리 만드는 경쟁 업체들은 대부분 다 유리 용기 만드는 거에서 그칩니다. 네. 근데 여기는 토탈 패키지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리 용기는 이제 직접 제작하고 나머지 이제 외주 제작해서 이제 거기서 마진을 받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금형은 또 얘네들이 다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 레벨은 어느 정도 지켜가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저희가 이 업체를 왜 주시했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장품 관련돼서 최근에 친환경 규제 트렌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예. 그러면 반대로 유리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리 쪽과 관련된 용기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화장품 용기의 10% 정도만 유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여지가 굉장히 좀 많다. 근데 왜 그러면은 유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쓰인 거예요? 안전성 문제인가? 무게가 무겁죠. 첫 번째는. 네,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깨질 가능성. 그쵸. 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실 그 두 가지에서 최근에 어쨌든 좀 가벼운 유리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샤넬이라든가 그런 립스틱 좀 몇 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색조에도 유리 용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기존에는 기초 화장품에만 대부분 다 유리 용기 썼었는데, 조금 고급화 예, 느낌이 고급화, 있죠. 네, 그래서 색조
쪽으로 해가지고 뭐 랑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샤넬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색조 쪽으로 늘어나고 있고 향수도 최근에 플라스틱에서 유리 용기로 좀 많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좀 맞물리면서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밑에 보시면은 보이시겠지만은 네. 매출액이 지금 단순한 4년 정도 만에 거의 한 3배 가까이 매출이 늘어났었고요. 그러네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용해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유리를 하는 보통 규사모래라고 하죠. 예. 규사모래 녹이는 것부터 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용해로가 2,500원 정도까지 캐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늘어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 투자 없이 지금 이제 매출액만 늘어나면은 고정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이제 향후 2, 3년 동안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지금 미국 쪽으로 이제 그 쇼잉 하러 가시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서 좀 어느 정도 쇼케이스 같은 쇼케이스 걸 하는구나. 네. 쇼케이스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게 된다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주가를 봤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네. 2배 이상이 났어요, 주가가. 네, 그러면 애초에 들어올 때 상장할 때 자체 좀 저평가를 받으면서 들어온 거예요? 네 요새는 상장한 IPO 업체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IPO 내 멀티플을 세게 못 받긴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전에는 스펙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개인분들도 잘 모르시지만은 기관분들도 잘 모르세요. 네, 이게 IPO 공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 네, 스펙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 스펙 그 전에 투자를 해놓고 있다가 합병되고 나서 이제 오픈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 진짜 처음 봤고 네, 왜 용기 관련주 하면은 펌텍코리아는 이제 많이 아시는데 네, SMCG는 진짜 많이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혹시 지금 접근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그걸 시총으로 여쭤본 한번 거고. 보시면은 네네. 네, SMCG랑 펌텍 한번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SMCG는 1,250억이고요. 네. 펌텍은 많이 올랐겠죠? 와, 7,000억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업이익 레벨 차이는 좀 있긴 그쵸, 한데요. 차이는 네. 나겠지만. 근데 여기가 영업이익 레벨이 이제 계속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게 나는 순간 어느 정도 계속 따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SMCG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 우리가 혹시 알만한 고객사가 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랑콤. 예. 네, 랑콤. 그런 쪽도 있고요. 지금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겠지만은 예, 사진이 또 랑콤, 있더라고요. 요 사진을 집어넣은 게 여기가 이제 이걸로 일어선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덕분에 어필이 많이 됐구나. 네, 이거 덕분에 이제 해외 이쁘네요. 쪽으로 좀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존슨앤존슨도 이제 고객사를 갖고 있고요. 오. 해외 고객사랑 국내 고객사가 뭐 한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 4, 50개 정도씩 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큼 국내에서 알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펌텍코리아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참 이 생각을 왜 못했지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기 관련주가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으니까. 네, 근데 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 신생은 아니죠. 어쨌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가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SMCG 앞으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로보티즈와 SMCG 두 개 종목 얘기를 해봤고요. 이 외에 혹시 아니면은 뭐 이 안에서 탑픽이라든지 뭐 그런 거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안에서 탑픽은 이제 로보티즈가 저희는 조금 더 좋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SMCG는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업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쪽과 관련돼서는 확실히 이제 이슈들이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 걸로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테슬라 쪽에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6월 테슬라가 6월달에 이제 로보택시 먼저 네. 발표를 하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또 보셔야 될 게 테슬라가 그동안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중국에서 했었어요. 이게 또 변수가 되겠네요. 네, 근데 중국 관세가 이제 매겨지게 되었죠. 물론 이제 그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공급지 변화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봤었을 때는 국내 업체들 쪽에서 로봇 쪽은 좀 지켜봐야 될 좀 요소들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스몰캡 지금처럼 꼭 필요할 때 이렇게 로보티즈 이외에 뭐 조금 더 꾸준하게 가는 거는 SMCG 이렇게 두 종목 얘기를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매달 또 이렇게 스몰캡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네. 김학준 연구위원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